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마지막 꼭지는 이겁니다. 릴리 캠프에 간곡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원팀 될 수 있을까? 원팀이 될 수 있을까? 네. 자, 아까 대선 경선 일정 보셨죠? 자, 2021년 10월 10일이면 민주 후보 확정되고 11월 9일이면 국힘 후보 확정되고 12, 1, 2 석 달간 치열하게 여야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요. 3월 9일 대선이 있게 되는데 현재 우리 후보를 보면 이거 8월 18일 데이터입니다. 이재명 후보 36%, 이낙연 후보 20.8%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3, 4, 5번 후보는 6% 되고요.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 1.6%, 그리고 없음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19.7% 무려 20%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20%가 지지자가 없습니다. 자, 이 20% 중에서 몇 프로를 내가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죄송하지만 빅2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양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실 이 3, 4, 5, 6 후보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언젠가 언제까 작년 말 금년 초 그때 제가 이제 천안함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가서 한번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본인 듣기 싫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빅2가 있는 마당에 후보 출마하겠다고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마를 하신다면 접착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접착제 역할을 물과 기름 같은 것처럼 특히 지지자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물과 기름 같은 그 상태에서 접착제 우리 물과 기름을 결합시킬 때는 우리 계면 활성제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 설거지 할 때는 퐁퐁 쓰지만 계면 활성제와 같은 역할, 접착제의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 역할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충분히 올라가고 혹시 압니까? 그 역할로 다음 우리가 정권 창출하게 되면 총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다음 또 다음 대선 후보의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될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걸 한번 해보자 한번 해줍시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후보자분들 그 다음에 지지자분들 우리 동반자 모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첫째, 나의 승리인가 우리 모두의 승리인가. 우리의 모두의 승리가 더 큰 거죠. 그죠? 예,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사실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자,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더 나와야 됩니까? 치부가 더 나와야 됩니까? 나의 추한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흑역사 더 나와야 됩니까? 경선 끝나고 나면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5년 뒤에 내가 이번에는 후보가 되지 못하지만 5년 뒤에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판 깨지 말자. 판을 깨지 맙시다. 판 깨면은 판대가리 깨지, 우리 쪽 경상도 사람들은 판대가리 깨지 말자, 판 뒤에 대가리가 붙어서 판대가리 깨지 말자 그러는데 판을 깨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더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꼭 쥐고 있다가 경선할 때 내가 이걸 터뜨릴 거야. 누구 적으라고? 국진당 애들한테 국진당도 모르고 있는 거 까서 갖다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미 나올 거 다 나오고 신물이 나도록 다 들었고요. 온갖 추한 모습도 다 들었고 다 봤기 때문에 더 나올 거 없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더 도움 될 것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제. 그죠? 그거 지지고 뽑고 또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아니까 본 경선이 시작되면 한 차원 높은 싸움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경선이 끝나면 활짝 웃고 손이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5년 뒤에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을 깨지 말자. 제가 전에 한번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좀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도 정말 가까워지면 서로가 서로를 윈윈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나라고, 과거에는 군부 독재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심각했긴 하지만 굉장히 민주화 속도도 빠르고 경제 성장도 빠르고 무엇보다 자원대국인 나라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는 거의 형제국을 맺어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경제권을 쥐고 있는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제 친구로부터 뭐라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10사람이 동업을 하면, 10사람이 동업을 해서 연말이 되면은 정산을 하는데, 연말 정산하면서 쫙 앉아서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답니다. 야, 너는 지난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해서 네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던데. 그러면 알고 있냐? 우린 다 알고 있어. 니만 모르, 너만 모르지. 우린 다 알고 있었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툴툴 털고, 그러면 너는 지난 그런 잘못이 있으니 넌 이번엔 배당이 조금 작아. 그래? 알았다. 그래, 인정. 그래가지고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부터 또 신나게 또 마시고, 그 다음 해부터 또 같이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판이 깨질 것 같으면 아예 잘라내버리든지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칼같이 잘라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함께 가야만 하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한다면, 당장 깰 수 있는 것도 쥐고 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기회가 됐을 때 서로 펼쳐놓고 의논해서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그 경영 마인드구나, 경제 마인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판을 깨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판을 깨면은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래서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년을 보는가 10년을 보는가, 후보자, 지지자, 동반자 모두입니다. 5년을 볼 것인가 10년을 볼 것인가. 지금 대통령이 안 되면 차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 끝나면 정계 은퇴할 겁니까? 이번 이번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정계 은퇴 선언하고 나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5년 후에는 우리 차기 정권 창출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길게 보고 가자는 거예요. 길게 보고 가자. 10년을 바라보고 경제한 10년. 우리는 빅2가 있으면 10년 동안은 기대를 해도 되겠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총리가 되든지 차기 유력 후보가 되어주면 좋겠네. 이번에는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다음번에는 강력한 대선 후보로 올라서는 사람이 나와주면 그것도 뭐 행복하겠네. 그래서 빅2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정권을 약속해라. 두 사람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지지고 뽑고 싸우든 그거는 적절히 싸우고 10년을 약속을 해라. 이번에 5년, 다음번 10년. 길게 보고 가자. 그래서 서로 찢어 죽일 만큼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고 쟤들도 다 알고 있겠죠. 본선 경기 가면은 더 혹독하게 하겠죠. 걔들한테 먹잇감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5년 보지 말고 10년을 보고 가자. 한 사람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한 사람은 총괄 선대본부장 되고 차기 유력한 후보 되고 총리가 되고 공부해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로 후보자, 지지자, 동반자 모두에게 우군의 도움 없이 단독 승리 가능합니까? 우군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승리 가능하냐고요. 나의 가장 큰 약점을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큰 약점을 감싸줄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고민하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지금의 경쟁자가 가장 큰 우군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크게 뭡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우리 빅2 두 후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 후보가 다음번 대통령 되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그걸 바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대로 정의를 그대로 구축하고 세워주면 그게 민주가 그대로 계승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우리 후보는 열심히 5년 동안 법과 원칙대로 정의를 구현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선거 전략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뭐 돈으로 도와줄 겁니까? 사람으로 도와줄 겁니까? 뭘로 도와줄 겁니까? 다 선거법 위반이 안 되잖아요. 정의사회 구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절대로 단독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인식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트위터를 보고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당연히 가장 많이 비판의 대상은 윤석열이 돼야 되고 국진당이 돼야 되는데 천만에 우리 내부에 싸우는 정말 비열하고 치열하고 유치한 내용이 아직도 계속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다 알잖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는 신물 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왜 11월, 12월, 1월 빨간 색깔을 왜 해놨습니까? 그때 가서는 피투성이 돼서 싸워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그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고 뒤에 팔짱 끼고 있을 겁니까? 10년 뒤에는 우리 장사 안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 후보들만의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후보들만의 보좌가 아니고 뭐고 다 배제해놓고 후보들만의 한 번씩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넘버 3, 4, 5, 6번 옆에서 조언 잘 해주고 당신들 보니까 이런 거 못하네 좀 해 라고 얘기해주고 바깥에 나와서 더럽게 그걸 대화 내용 비열하게 까지 말고 서로 비청산 하듯이 암덩어리 하나씩 놓고 서로 상쇄시키는 지혜도 발휘하고 왜? 나가면은 피투성이 될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자마자 피투성이가 될 사람인데 지금 안에서까지 창으로 쑤시고 칼로 쑤시고 송곳수로 쑤시고 그런 짓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뭐 나가서 맵집 키우려고 하는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내보내가지고 지면은 봐라 너니까 지잖아 그럴 겁니까?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저는 우리 진보 우리 민주개혁 유튜버님들도 어느 한쪽의 캠프에 올인하는 모습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적절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누구의 승리인데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보자한테 그렇게 말, 후보자들끼리 모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서로 만나면 얼굴 만나면 옆에 참모들 지지자들 선대본부장 제껴놓고 만나면 허심타기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계산 안 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남을 모임 가지고.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년 동안 두 후보 중에 두 후보한테 내 표를 두 표를 10년 동안 저 두 사람한테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란 얘기예요. 기브 앤 테이크는 삶의 기본이잖아요. 이번에 나 도와주면 다음에 너 도와줄게. 그 약속하라고요. 지지자분들은 방관자분들, 예를 들면 동반자분들은 누가 되든 후보가 되는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 동반자, 지지자와 동반자의 차이는 동반자는 저쪽은 내가 안 가. 내가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 쓰레기통은 뒤지지 않겠다. 그 동반자 마음이에요. 절대로 난 쓰레기통 뒤지지 않겠다. 지지자분들은 A 아니면 B. 열심히 이 지지자분들은 이번에 도움받으면 다음에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나의 두 표를 두 후보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음에 빚을 갚으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삶의 기본이잖아요. 네. 기브 앤 테이크. 상처에 소금 뿌리는 짓 하지 말자고 약속하라고요. 대선 경쟁 나가면은 피투성이 될 사람들인데 그 피투성이 될 사람들 지금부터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지만 우리의 대선 후보가 되면 가서 갑옷에 단추를 채워줄 마음 정도는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자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런 손가락질로 저열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글을 쓸 수가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어저께 우리 이제 글 올리시는 분 중에 이제 체게바라님이 글을 써서 우리 이렇게 삭제해서 제가 다시 살렸습니다. 체게바라님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저의 특친이고 뭐 좋은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저보고 그래요. 신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인가 봐요. 아니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쓰레기통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자, 우리 동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잘해봐라. 그래도 난 니들 안 찍는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난 죽어도 어디야. 그럼 동반자 하지 말고 저리 가십시오. 수구 세력들 관뚜껑에 못을 빼는 짓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0년 뒤에 완전히 소멸될 집단인데요, 저기는. 이준석 열심히 하잖아요. 이준석 열심히 하면서 지지율 올려도 저 동네가 안 되는 이유는 10년 뒤면 저 콘크리트의 10%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저 동네의 10%, 15%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시간은 저 사람들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관뚜껑 뭐 하나씩 받고 있는데 그거 빼는 짓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가 안 되면 나는 투표를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수구 세력의 관뚜껑에 못을 빼는 일에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우리 선생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난 투표 안 할 거야 하는 분 선생님한테 내가 어저께 전화를 드려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빛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저한테 빌려주십시오. 내 심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헤아려서 도움을 주시는 것만으로, 저를 보면서 주시는 것만으로 그 후보를 보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뤄야 될 정의,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 그것이 큰 그림이 있다고 하면 차근차근 그리 가는 데에 큰 그림을 보고 가는 데에 함께, 그게 동반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10년 뒤에 지구상에서 소멸할 저 집단이 관뚜껑 열고 나올 수 있을 곳에 나의 소중한 표를 주거나 던지거나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민주당 후보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 그리고 동반자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말씀으로 제가 한번 꼭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중하게 갖고 온 이 연못에 맑은 물 속에 맑은 물고기들이 계속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물 속에 서로 물어 뜯고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엔딩송은 깊은 산 연못에 싸우는 거 하지 말자는 것을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